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일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거나 의혹이 남는 채로 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룰을 해서 그 조항을 잘못해서 한 겁니다. 예. 정세균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님 사퇴했어요. 그런데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님에게 지금부터 찍는 표는 무효입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지 과거에 찍은 거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과잉 해석인데요. 후보 숫자가 줄어들도록 만들면은 47% 받은 분이 사실은 51% 받은 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47% 받은 분은 받은 상황이 있으면은 당연히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선 투표 않고 바로 51%가 돼버리니까 이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이건 발악입니다.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의혹으로 남는다면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공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문재인을 표방하며 보수층도 끌어안아 보겠다는 최악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최후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노욕의 정치인의 추한 몰골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걸 빌미로 경선 불복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이미 경선 규칙에 정해진 내용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또 이걸 문제 삼아 공정하지 않은 경선이라며 불복할 수도 있다며 군부를 지펴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전 대표의 이러한 의중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12차 4인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네, 많은 국민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 여성들의 삶도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정부패 세력이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서민들의 삶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바로 그분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부패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국회, 정부, 법조, 언론, 지자체까지 총동원된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그걸 척결하겠습니다. 그걸 척결하려면 그런 사건들, 그런 문제들로부터 당당한 저 이낙연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없는 사회, 그리고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회,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이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격차가 엄청나고 또 불공정, 불평등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경제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면 앞으로 공정한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불공정이 없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천은 성장이 지체되면서 생긴 기회 부족입니다. 젊은이들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억강부약의 세상입니다.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대장동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TV조선 주최 토론회 시작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정부패 세력이 상식을 짓밟고 국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로부터 당당한 이낙연이 적합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는 이번 대장동 사건은 국회, 정부, 법조, 언론, 지자체까지 총동원된 전대미문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지사를 향한 돌려가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대장동 이슈, 민주당의 호재일까라는 질문을 두고 이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이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국힘당 게이트라고 주장한 이 지사와 이에 동조하지 않은 이 전 대표 간 의견차가 또 한 번 충돌한 순간이었는데요. 이슈 3가지고요. 한 후보당 최소 2번의 답변 기회는 드릴 텐데 답변 시간 30초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답변 원하시면 살짝 손들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 중에 2번의 기회는 드리겠다는 말씀 지금 해드렸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에 호재다. 민주당의 이번 선거에 나쁜 영향 안 미칠 것 같으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좀 안 좋다 싶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꽂아주시죠. 네, 2대2로 나눠졌는데 추미애 후보님이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대개혁 그러면 잘 이해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조와 이 정치, 재벌의 카르텔을 보고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우선은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일 텐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이 100%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고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그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결국 민간개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공공개발을 막으려 했던 것도 국힘당이며 그를 막고 공공개발한다고 5년간 싸운 게 이재명이다라며 결국 민간도 참여하게 해서 이익을 취한 것도 국힘당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추 전 장관 또한 국민이 지대개혁을 주장하던 추미애가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대개혁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이 전 대표는 악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상 규명하기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것이 큰 짐이라며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시절 생긴 일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표현 자체에 동의를 못하겠다. 국민이 피눈물 나는 일을 가지고 정치 호재라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 이 전 대표 말과 같이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다. 진영 논리로 보기에는 국민 보기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 시절 재임 중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선공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공공개발을 했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간 개발을 하려면 마귀에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이게 개발하면서 오염이 일부 된 것 같다고 대응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개발을 제가 추진했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겼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4년간 극력 저지해서 결국 민관 합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투기 세력하고 이제 공공개발을 하려는 성남시하고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대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오염 가능성이 많아 이 사건은 비리가 있으면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게 10대 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었는데요. 그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을 내 측근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1, 2위 후보 간 설전은 지난 그 어느 토론보다 뜨거웠는데요. 이 지사가 작심하고 적극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토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타전으로 전개됐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에서 추진한 경도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반격의 카드로 꺼내들었는데요. 제가 경도 개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 그 전남지사 하실 때 경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셨죠? 수의계약이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같은 민간에 넘겨주셨죠? 네. 그거 예를 들면 전남에서 자 이 사업해서 전남에 얼마 줄 사람 신청해라 이렇게 공모했으면 하다못해 500억이라도 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다르죠. 네, 상황이 다르고요. 네, 그렇게 투자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기 뭐 아파트 무슨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어서 분양해서 뭐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그러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대장동처럼 한쪽 당은 182대 1의 경쟁이 있는데 바로 옆에 40%는 수의계약하고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기 이 후보님 지금 그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하고 그걸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사업자 선정이 왜 하루 만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냐 등등등등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규명되길 제가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 네.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누가 집을 사줬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확인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들이 그냥 추측으로 증거도 없이 마구 공격하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것 등등이죠. 이런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하는 게 의혹을 확산하는 거라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하더라고요. 하나 또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마귀라고 표현했던 이 토건 투기 세력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 당할 테니까 절대 공정해야 되고 부정 있으면 안 되고 어항 속에 든 금붕어처럼 상시 감시 당한다고 생각하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로서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산하의 수천 명의 그 직원들 중에 제가 이미 손을 떠난 다음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무슨 그 돈 혹시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취했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지나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보시면 유동규 씨 얘기를 우리 추미애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이제까지 그 추미애 후보가 저한테 니 탓 아니냐 했을 때 제가 유동규 씨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 번 거론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대장동처럼 한쪽 당은 182대 1의 경쟁인데 바로 42%의 수의 계약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직 전남지사인 이 전 대표와 현직 경기지사인 이 지사 간 설전은 이 지사 측근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지사가 사무실 집기 등을 언급한 건 지난해 말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선거 캠프 사무실 복합기 대납 비용 등을 받았다고 제기된 의혹을 저격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최측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눈물을 보였고 관련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됐는데요. 이날도 이낙연 전 대표는 끊임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며 능력도, 자질도, 성품도, 품격도 없는 자신의 부족함도 모른 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습니다. 이걸 꼭 알려드려야 할까요? 당신은 자격미달, 함량미달의 민주당 후보이며 당신으로 인해 당의 분열과 분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요? 제발 여기까지 하시죠. 주말에 벌어질 경선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름다운 승복은 물 건너간 듯합니다.